51살에 회사에서 잘리고 77살까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중장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51살에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후에도 은퇴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글프죠.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네 중장년들의 모습이다, 일상이다라는 겁니다. 주된 직장을 퇴사하고 나오면 어떤 일이든 자기의 일에 뭐가 맞을지 고민하며 적당한 일,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알맞은 일을 찾는 데 들이는 시간을 얼마나 최소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안정이 될지 아니면 이제 불안정한 삶이 한동안 지속이 될지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전반기 인생, 후반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국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 인생은 그래도 좀 폼나는 곳, 자기 인생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삶의 모습을 내보였다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5, 60대 이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후반기에 이제 접어드는 인생들은요, 최저시급에 가까운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그렇게 또 새로 적응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월급은 받아온다. 그러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어설프게 겁먹들어서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욕심부리고 괜히 가게라도 차렸다가는요, 1년 안에 3억 4억 깨먹는 게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억 4억을 깨먹는 게 아주 큰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가 아니라 그냥 어설프게 장사 벌리면 그냥 기본 깨먹는 게 3억 4억이랍니다. 아니 3억 4억을 그러면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가지고 있는 3, 4억을 날려먹었으면 그나마 그 정도 돈이라도 있어서 날려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은 한 1억. 근데 장사하다가 말아먹고 나면요, 마이너스 한 2억, 마이너스 3억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은요, 이자가 붙잖아요. 매우 서글픈 현실들이 닥치는 겁니다. 대출금액에 이자 갚느라고 매달 뺑이 치면서 일을 해도 원금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겁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돈이다라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겁니다. 월급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겁여가 없는 상태로 2년 3년 살아가면요, 빚이 아무 짓 안 해도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혹은 1억 5천 이렇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죠. 그나마 1인 가구이고 혼자면 밥을 좀 적게 먹든 라면 한 개로 반 개씩 해서 아침에 반 개 먹고 저녁에 반 개 먹고 해서 하루 라면 한 개 1,000원으로 한 달을 때우든 몇 달을 버티든 이게 가능한데 가족들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애들 그렇게 먹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는 아예 고정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줄인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더 빡세지는 겁니다. 결국 가장이 나가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가장이 꼭 남자의 아버지일 수도 없는 거고요. 남성이 그걸 커버 못하면요, 여성이 엄마가 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되게 일상처럼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삶이고 현실인 거죠. 참 서글프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어서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걸,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돈을 좀 그래도 넉넉하게 번다, 월급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히 여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저축액을 좀 더 늘려서 하루빨리 목돈을 만드는 것, 그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현실이, 삶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우울하다, 지저분하다, 구질구질하다, 짜증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그들의 인생이 괜찮은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시궁창이고 되게 우울해서 그런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불편한 현실이지만 좀 현실을 잘 내다보고 어떻게든 좀 잘 극복하고 잘 대비할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더라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언제 뭘 하면 지낼지, 내가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해 나갈지, 대응할지, 이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 가족의 삶을 내가 부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결국 내가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사는 거, 좀 더 독한 마음 먹는 거, 이게 아마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앞으로의 삶을 잘 좀 챙겨 나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꾸준히 조금씩 다듬어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을 지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움직여 봐야죠. 차분하게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살아가는 삶의 이 책임은, 이 주인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래야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갈 것들도 생기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분히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누구든 간에 지금의 이 살아가는 현실이 다들 만만하지 않다, 다들 쉽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더욱더 분발하며 살아가고 마음을 좀 잘 추스려야 되겠죠. 살아가는 현실이, 삶이 아무리 어려운들, 아무리 힘들다 한들 수월하게 만만하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해도 그래도 분발하자, 그래도 이겨나가보자, 나름 잘 극복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마음을 다져나가면, 헤쳐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또 스스로 개척해서 내 길을 내어야죠. 길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이제 어려움들, 많은 고민들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분발하며 살아가자, 해보자.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를 잘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가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또 나아지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